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현대차 아슬란입니다. 현대차 아슬란은 현대차 제네시스 그리고 현대차 그랜저의 중간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랜저 같고 어떤 점에서는 또 제네시스 같은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차라면 당연히 갖춰야 될 크롬 도금 그릴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릴이 이렇게 세로로 굉장히 굵직하게 이렇게 강조되어 있죠. 롤스로이스라든지 이런 고급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릴 형태인데요, 그런 고급 그릴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스포티함을 강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릴 위치를 최대한 낮춘 거죠. 세로로 된 이런 크롬 도금 그릴을 이용하면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으려다 보니까 스포티한 것도 아니고 고급스럽지도 않은 그런 형태의 그릴이 나오고 말았네요. 약간 이렇게 좀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닙니다만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유럽의 이 한 세대 전 유럽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뭔가 좀 단정한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릴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이 안개등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그렇게 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날렵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에어댐 부분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립 부분이 굉장히 샤프하게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스포티한 자동차라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도장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진주 펄 도장인데요, 색깔이 굉장히 우아하고 이 펄도 굉장히 잘 드러나서 고급차라는 느낌이 절로 듭니다. 이 크롬의 이런 일관된 이런 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에는 이 손잡이라든지 이런 크롬 액센트라든지 이런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관되게 하나의 톤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현대차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는 확실히 올라온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테일램프에 있어서는 또다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인데요, 아슬란의 테일램프는 굉장히 유러피안 스타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좀 절제미가 있죠. 차가 좀 더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죠. 좀 더 유럽차 같은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이 차의 테일램프를 보고, 그리고 이 차의 후미를 보고 이 차의 차급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차가 그랜저보다 위의 차냐 아니면 더 아래 차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차가 실제 크기보다 더 작아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또 디퓨저 부분을 이렇게 차체색으로 했네요. 보통은 이 부분을 철로 하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해서 차에 돌이 튄다거나 이랬을 때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이 색과 이 색을 동일하게 한다, 이 독특한 시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스크래치가 날 텐데, 어쨌든 열어보면 이제 현대차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랜저도 그렇지만 이 차의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죠. 골프백 4개는 아주 우습게 들어갈 것 같고요. 골프백 4개와 보스턴백 또 4개까지도 넣을 수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입니다. 스키스루를 통해서 길다란 물건을 넣는데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상단에 있는 이 상단까지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해주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수입차들도 이런데 마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마감이 돼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는 역시 없네요.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 타이어 수리킷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아주 인상적이네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다면은 훨씬 더 이 차의 고급감이라든지 어떤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옆부분에 선바이저가 이렇게 수동이지만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뒷좌석에서 느끼는 이 레그룸이라든지 이런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색이 없네요. 핸들 리모컨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열선 시트까지 제공이 되고, 통풍 시트는 아니지만 열선 시트,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에어컨 토출구, 에어컨 히터 토출구가 있고요. 여기 앙증맞게 이렇게 시거 소켓이 있고요. 라디오도 좀 바꿀 수가 있고 등등을 여기서 뒤에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자, 오, 여기 보면 이제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그리고 이건 뭐 VDC를 켜고 끄는 기능이고요. 트렁크를 열고 닫는 거, 그리고 트렁크는 안에서 스위치로도 열고 닫을 수 있고 뒤에서 트렁크에 가서 버튼을 눌러서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송풍구의 이 크기가 조금 작아요. 그랜저에서도 좀 작았고 YF도 좀 작았는데 이거보다 지금보다 조금 더 커져야지 소리가 덜 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올리면 소리가 금방 나거든요. 소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송풍구를 좀 크게 해서 좀 팬도 좀 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소리가 좀 덜 나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딱 들어오면 이 차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에 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게 손이 여기가 너무 날카로워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플라스틱 사출을 조금만 잘하면 이게 날카로운 부분이 없을 텐데 지금 이건 손이 비일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둘씩 쌓이면서 고급감을 점점 깎아먹는 거예요. 참 차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그렇게 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지를 깎아먹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 차는 제네시스와 같은 엔진입니다. 3.3 GDI. 전륜구동의 특징상 그 가속을 하게 되면 앞바퀴가 살짝 들리기 때문에 그때 토크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전자장비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런 전자장비가 개입되고, 그리고 변속기도 8단 변속기가 아닌 6단 변속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아마 실제 가속 능력은 조금 더 못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슬란이 딱 나왔을 때 어떤 반감 같은 게 확 드는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그랜저하고 너무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랜저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 이 도어 트림이라든지, 이 도어 트림은 정말 악명 높은, 인터페이스가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어 트림인데, 특히 이제 손잡이 같은 경우에 이런 손잡이를 좌우 대칭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버튼들이 다 피해가야 되잖아요. 이 손잡이를 앞좌석에 이 도어 스위치는 그 윈도우를 조절해야 되는데 윈도우 조절하는 스위치가 앞에 안 있고 이 옆에 있어요. 그 다음에 도어락이 그 뒤에 있고요. 이 도어락도 작아지죠. 작아지고 나서 그 뒤에 또 윈도우 스위치를 달아야 돼요. 그 뒤에 또 윈도우 스위치를 달죠. 그러니까 뒷좌석 윈도우 스위치를 움직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리워요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워요 이런 느낌. 그런 무늬준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된다.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도어 트림 부분도 그대로 가져왔고, 이 시트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시트에서 우리는 그랜저 시트하고 달라 해서 만든 것이 킬팅 시트, 여기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박음질을 더 했죠. 뭐가 달라? 박음질 더하면 달라요? 아무튼 그 킬팅 시트를 이번에 적용을 했고, 그리고 그 킬팅 시트 적용한 것 이외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나마 킬팅 시트는 3.3에만 들어가고 3.0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랜저 시트 그대로 얻는 거죠. 안 좋은 부분은 뭐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편의사양 부분, 그리고 디자인 부분인데, 그런 거 빼고 이제 그 이 차의 플랫폼 부분이 이 YF에서 유래된 그랜저, 그 그랜저를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지금 LF보다 한 세대 전의 YF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YF가 가진 기본적인 조금 좀 강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 그리고 충돌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이 차에는 있죠. 충돌 안전성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충돌 안전성은 별 5개를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있는 IIHS에서 충돌 시험을 하는 그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그랜저는 통과를 하지 못하죠. 스몰 오버랩에 대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랜저는 물론이고 이 차도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초고장력 강판 현대차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차에는 초고장력 강판 얘기가 아예 빠졌어요. 초고장력 강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랜저하고 기존 그랜저하고 마찬가지로 이 차는 안전성 면에서 그렇게 충분한 수준에 올라섰는가?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요. 아슬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단점들에 비해서 장점은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수습이 안 되나요? 아무튼 장점은 큽니다. 그랜저보다 뛰어난 옵션들,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헤드램프를 켜고 들어올 때 이 차는 헤드램프를 낮춰주는, 그러니까 상향등을 낮춰주는 자동 상향등 기능이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을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옮길 때도 뒷차가 사각지대에 있으면 사각지대에 있는 차를 경보하는 경보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됐고요. 그리고 대시보드의 여러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조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에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블라인드를 켜고 끈다든지, 어라운드 뷰 모니터라든지, 오토 주차 시스템이라든지, 오토 주차 시스템은 심지어 직각 모드랑 그리고 평행 모드까지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직각 모드, 평행 모드를 다 지원하는 차는 수입차 중에도 몇 개 없어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열선 핸들이라든지 등등등이 다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테리어가 이런 정도는 돼야죠. 적어도 고급차라면, 그랜저급이라면 이런 정도의 안정감 있는 인테리어, 그리고 우드 트림도 그렇게 싸구려틱하지 않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우드 트림, 그리고 이 가죽으로 마감된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랜저급이라면 있어야죠. 그랜저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아슬란에 와서야 이렇게 장착되는 이런 것들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인테리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인테리어는 지금 제네시스하고도 굉장히 비슷한데, 어떤 면에서는 제네시스보다 더 좋은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잘 만들어졌어요. 진심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비아냥거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3.3 정도 되니까 그래도 꽤 안정감 있게 나가네요. 이 플랫폼이 이전 세대 YF하고 일맥상통하는 플랫폼인데, LF하고도 견주어도 손색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안정성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게 도로가 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좀 쏠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 차는 지금 오른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손을 놓고 있어도 계속 직진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니, 차가 직진하는 건 손놔도 당연히 직진해야지, 노면이 좀 기울었어도 그래도 직진해야지, 이렇게 당연한 거를 그동안 현대차는 오른쪽으로 쏠리게 만들었다. 그리고서 노면이 이상해서 그렇다고 얘기한다. 저는 그거 잘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핸들을 놓아도 지금의 이 아슬란은 이전의 현대차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전의 현대차보다 한 단계 분명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 아슬란을 시승해 봤는데요. 현대차 아슬란 역시 그랜저보단 확실히 좋은 차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제네시스보단 못하네요. 현대차는 역시 하극상 자동차를 만들어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상위차에 대해서 혹시 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이 차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슬란이 조금 더 고급감을 갖는다거나, 조금 더 기능적으로 제네시스가 갖지 못한 그 무엇을 갖는다거나 그랬다면 훨씬 더 좋은 차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딱 지금 놓고 봤을 땐 제네시스보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